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신을 전라도 시인으로 표현하는 전북 고창 출신의 논객 정재학 시인이 대한민국을 아끼는 많은 애국 시민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답답한 심정들을 오매 답답하다, 답답하도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잘 대변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5.18 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처신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재학 시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윤 대통령에 대한 큰 기대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두 편의 칼럼에서는 그에 대한 실망 정도를 넘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정 시인은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의 고정 코너 정재학의 전라도에서를 통해 공개한 오매 답답하다, 답답하도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먼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병 중에 우라증이 있다. 우라는 답답할 우에 불화가 합쳐진 단어다. 흔히 우라병 또는 화병이라고도 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화가 나도 참다 보면 가슴 밑으로 불이 쌓이고 끄끄거리며 소화도 안 된다는 병이 우라증이다. 과거 가부장 제도하에 살던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걸린 병이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가슴만 치며 가슴앓이를 하던 우리 어머니랑 동네 아주머니들을 자주 보았다. 가슴에 피가 들었다 해서 가슴에 피라고 부르던 말 못하고 풀지 못해서 생기는 병. 지금도 고향 마을에 들었으면 가슴을 치던 그 시절의 소리가 담장을 건너온다. 오매 답답한 거.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이 우라병에 걸린 사람이 많다. 속 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정치 상황이 만들어낸 병이다. 흔히 복장이 터진다고도 하고 환장한다고도 한다. 그는 이어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문제, 해병대 최상병 문제, 훈련병 사망 문제를 거론한 뒤 본격적으로 이재명, 조국, 문재인, 김정숙, 김혜경, 5.18 가짜 유공자, 선거부정 의혹 문제 등 우리 국민의 우라병을 키우고 있는 사안들을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매 답답한 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는 그 종류가 참으로 다양하다. 대장동 비리부터 검사 사칭, 음주운전, 불법 대북 송금, 위정교사의 쌍욕까지 뭐 인간이랄 것까지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자 하나 법대로 처리 못하는 무능을 보면서 답답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범죄자가 오히려 야당 대표가 되어 큰소리치고 다니는 상황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이재명의 적반하장을 보면서 그리하여 법이 법대로 기능조차 못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면서 가슴을 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 조국혁신당 대표라는 조국이도 마찬가지다. 자기 자식 의사 만들려고 부부가 합세해서 경력을 조작하고 표창장 위조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들 시험 문제도 함께 풀어주면서 국민을 환장하게 만든 조국이다. 이런 자가 존경받는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그러므로 무려 2년 징역형을 받고도 정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되는 이 기막힌 상황. 너나 나나 환장할 일이다. 문재인으로 시선을 돌리면 더 기가 막힌다. 김정숙 씨가 국정원 비자금으로 띠지까지 그대로인 관봉권, 십자로 띠를 두른 한국은행 신권 지폐로 옷값 지불하면서 옷 사입고 다닌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비리 중 하나다. 인도 타지마할 구경 간다고 대통령 전용기 몰고 간 추태도 있다. 그게 드러났음에도 왜 정부 차원에서 따지고 조사하지 못하는가. 기내식 식사값만 6,292만 원이나 들었다는 이 상식 밖의 상황은 국고를 탕진한 범죄다. 나랏빚 1,000조 원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나라 돈으로 옷 사입고 관광 다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다. 오매 답답한 거.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이는 부창부수란 말 그대로 그 남편의 그 아내다. 공무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범죄는 남편 지시 내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범죄다. 그러나 5천만 원이나 썼다는 법인카드 문제가
벌써 3년을 지나고 있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희죽거리며 다닌다. 법인카드 결제한 비서는 이재명 앞으로 된 카드를 자기가 갖고 다니며 알아서 썼다고 했다. 그리고 쓴 만큼 김혜경이가 돈을 도로 돌려주었다고 한다. 이 하염없는 거짓말을 듣고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복장이 터질 일이다. 오매 답답한 거.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USB엔 3급 국가기밀이 담겼다고 판단한 것은 법원이다. 법원은 국가기밀이기에 그래서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정은은 알고 있는 기밀을 왜 국민은 몰라야 하는 것인가? 문재인이 원자력에 반대한 이유가 궁금하다. 문재인은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주된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고리발전소는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중수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대한민국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원천 봉쇄를 시도한 것이다. 대한민국 핵무장은 막고 북한 핵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USB에 담아준 핵 관련 기술 정보, 그리고 그동안 북한은 핵을 실어 나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완성하고 있었다. 이는 세상이 다 아는 문재인의 간첩행위다. 그럼에도 조사조차 못하고 있다. 노무현은 한 해에 쌀 40만 톤씩을 북한으로 보냈다. 5년 통치기간 공개적으로 보낸 것만 200만 톤이다. 국민이 항의하자 빌려주었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빌려준 쌀값을 받은 적이 없고 쌀값을 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 더 웃기는 것은 인권을 입이 부르트게 말하더니가 북한에 붙잡혀 있는 우리 국민 석방을 요청한 적도 없다. 완벽한 위선인 것이다. 이런 위선자를 마치 훌륭한 위인처럼 모시고 있다. 여러분, 정말 복장이 터질 일들이죠. 문재인이 한 짓, 그리고 노무현이 한 짓, 그리고 이재명이 한 짓, 조국이 한 짓, 김정숙이 한 짓, 김혜경이 한 짓. 정말로 우리 국민 우라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정재학 시인은 이어서 5.18 가짜 유공자 문제와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5.18 가짜 유공자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명숙이나 이석기, 그리고 이해찬과 문재인이 왜 유공자인지 공적 조서조차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엄청난 보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유공자 선정 또한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광주시가 한다. 선정은 자기들이 하고 국가는 돈만 내라는 것이다. 오매 답답한 거. 부정선거도 확실하고 선명하게 드러났다. 추미애 지역구에서는 투표인 수보다 투표 수가 많았다. 지역에 사는 인구 수보다 투표한 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뿐인가, 사전투표에서 490대 0이라는 숫자도 보았다. 민주당 후보를 490명이 찍을 때 국민의힘 후보는 0이라는 있을 수 없는 숫자다. 더 기막히는 것은 세상에 이런 일이 대낮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함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욕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 오매 답답한 거. 국힘은 보수이익의 보루이면서 산실이다. 보수 애국 우파는 국힘을 모태로 배출되고 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바른말 했다고 내쫓은 도태우나 장해찬을 보라. 그 바른 애국자들이 탄압을 받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 그러므로 국힘은 보수이익을 대표할 수 없는 위선정당이다. 이런 것들이 보수를 자처하면서 자유민주 애국 우파를 대변한단다. 복장이 터진다는 말과 환장한다는 말은 속이 뒤집힌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속이 뒤집혀서 간과 염통과 쓸개가 자리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윤 정부는 국민적 우라를 일으키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사이비 목사 최재형한테 당하는 꼴을 보면서도 방어논리 하나 못 세우는 병신집합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답답함과 분노를 못 이기고 술만 마시다가 잇몸 뼈가 녹아서 이빨을 5개나 뽑은 적이 있다. 지금 그때 임플란트한 이빨이 욱신거리는 것도 아마 이 까닭일 것이다. 술 끊은 지는 5개월 되었다. 그러므로 술 탓이 아니다.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탓이다.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답답할 때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 바가지를 엎어놓고는 물박을 치곤 했다. 부엌으로 들어온 강아지도 부지깽이로 때리고 담배도 피우고 땅이 꺼져라 한숨도 내쉬곤 했다. 이 답답함이 풀어지기 전에는 비록 탄핵의 경우로 할지라도 윤 대통령 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월호 지원법을 수용하는 정신머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빨갱이들과 민주당이 휘둘리는 얼치기 바보를 지킬 이유가 없다. 그나마 간당간당 붙어있는 애정마저 답답함에 무너지고 있다. 하다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라도 아니면 정몽규 문제라도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나도 이젠 살아야겠다. 이 답답함을 언제까지 술로 이겨낼 수는 없다. 이빨 다 나가기 전에 울화라도 치유하려면 욕이라도 실컷 해야 한다. 다 나가 죽어라 국힘놈들아. 오매 답답한 것. 정재학 시인의 이 절절한 호소, 이 절절한 탄식, 이 절절한 한탄 공감하시는 국민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아마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이런 우라병, 이런 화병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시인은 이 칼럼에 앞선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5.18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처신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판단이 부족하거나 뇌가 붉게 변색되었거나 5.18에 엮인 의문의 무지한 자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5.18 기념행사 참석은 전혀 대한민국 대통령답지 못한 행위였다. 잘 알려진 대로 5.18은 진보좌파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성향의 인물들이 주도하는 행사다. 진보 성향 인물 중 이미 간첩활동을 했거나 자생적으로 자라난 주사파 간첩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행사에 자유민주나 보수우익이 참석하는 일은 없다. 지금 5.18 세력은 북한군 개입을 완강하게 부정하고 있으며 가짜 유공자를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한편 헌법 전문 수록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법의 처벌로 강제하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논리에 밀린 5.18은 국민을 향해 눈을 부라리고 있는 중이다. 성질내고 화를 내면 통한다는 폭력심리다. 바로 이 민감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다. 국민 모두가 수긍하지 않는 한 5.18 행사는 반쪽짜리 행사일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묻지 말아야 하고 무기고는 물론 수류탄까지 털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지 말아야 하고 5.18 보상금 받고 북으로 튄 놈 행방도 묻지 말아야 하며 가짜 유공자 명단에 대해서도 묻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5.18은 국민을 향해 묻지마 폭행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5.18 영령들을 추모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추모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특히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는 등 그 죽음의 배경을 수긍할 수 없는 자들이 있고 온갖 무기를 시민들 앞에 부려놓고 폭동을 사주한 자들에 대한 진지한 수사와 단죄가 없으며 아직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무연고 묘지의 주인공이 북한이 내려보냈다는 특수군일 수 있음에도 전혀 그 진위에 대해 물을 수가 없다. 특히 5.18이 반쪽짜리 자기들만의 행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영령들의 범주가 시민군만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희생된 국군과 경찰도 있다. 따라서 추모의 대상이 시민군에 한정된 것은 어디까지나 5.18 이기주의라고 본다. 시민군과 국군과 경찰 모두가 비극의 희생자라는 점은 불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시민군의 총격으로 전사한 국군 24민과 시민군이 버스로 치어 죽인 경찰관 4인에 대한 추모 역시 5.18이 감당해야 할 몫이어야 한다. 총기로 무장한 시민군과 이 시민군으로부터 광주와 시민을 보호하고자 한 국군과 경찰도 시대의 비극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므로 23인의 국군과 4인의 경찰이 추모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화해와 해원의 정신이 광주의 정신이라면 5.18은 신분과 지위를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주는 희생당한 군경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점이 광주의 정신일 수 없고 위대한 민주화운동일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 사정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경을 추모하지 않는 행위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짓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희생을 모른 척하는 대통령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없다. 더구나 북한의 개입에 대한 의무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고름난 상처 자리를 붕대로 감아놓은 상태라 할 것이다. 언제든 불거질 일이고 언제든 밝혀질 일이다. 김태산이나 리정호 같은 고위급 탈북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300명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다. 함경북도 청진에 있다는 5.18 인민군 전사자 158명의 명단이 새겨진 위령비가 그 뚜렷한 증거일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5.18은 북한이 저지른 대한민국 국가 전복을 위한 내란이며 폭동이다. 이 의문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5.18 행사에 참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5.18에 북한군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광주 5.18 묘역은 폐쇄시켜야 한다. 반역의 묘역밖에 더 되겠는가. 이렇게 정재학 시인은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한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 시인의 이 두 편의 칼럼 아주 공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기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이런 부분들을 똑똑히 명심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애국 시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